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비교적 한산하게 거래됐고요. 국내 증시는 그래도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주는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도 있고 한 3.5일 열렸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한산했죠. 그렇죠. 뭐 경제 지표도 그렇고 그 전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주보다는 못했지만은 지난주도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는데 역시 금리 그다음에 중동 이슈 등의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 지난주 뭐 추수감사절 때문에 3.5일 정도 반장까지 열렸는데 경제 지표가 또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중동 상황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포로 석방 그다음에 3차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협상이 되고 있고 또 나흘간의 휴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리스크가 완화되다 보니까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미증시 핫이슈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렇죠. 그리고 AI 관련 이슈가 화두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는 예상했을 대로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131억 달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5%,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4.02달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93% 폭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망도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그다음에 대부분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상향했죠. 컨센은 뭐 11에서 한 19% 정도 또 다 넘어섰으니까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이슈 또 호재가 나왔으니까 한 대 맞아라 이런 차익 매물 나오고 거기다 중요한 건 또 중국 관련 매출 4분기부터 조금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한 주간 마이너스 3.4% 정도 빠지면서 약간 부담을 줬죠. 그리고 챗GPT 돌풍으로 최근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의 또 CEO 샘 올트만 관련 이슈 거치가 계속 화제가 됐었습니다. 일단 쫓겨났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뭐 윤리적 문제와 상업적 문제가 상충하면서 예전부터 있었다 왔습니다만은 상충하면서 조금 거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만큼 지금 AI 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우리 지난주 글로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증시의 훈풍을 타고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괜찮았었는데 고객예탁금을 통해서 보면 개인 자금은 확실히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게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원달러라든지 달러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조금 유리한 국면이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해서 외국인 수급이 거래소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론 한 종목에 뭐 몰빵에 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장을 조금 받쳐주는 역할을 했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가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가 지난주에 좀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담이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자금이 약화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신규 상장주 외에는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력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힘을 크게 못 쓰다 보니까 틈새 섹터,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주에 좀 무리했다고 말씀드렸던 엔터주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특히 강했었고 플랫폼, 낙폭이 컸던 콘텐츠 이런 관련주들이 순환매로 돌아가는 장세가 지난주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비교적 좀 한산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파월 엔준 회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고 그리고 또 뭐 GDP 잠재치 이렇게 경제 지표들도 발표되거든요. 이번 주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의 경제 지표를 보면 지난주는 엔비디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번 주면 11월 말과 12월 초가 이렇게 중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말 월초다 보니까 경제지표 발표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역시 아직은 그래도 많이 약화됐지만은 금리의 시장 영향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꽃만큼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PC 물가지수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이제는 인플레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영향력은 많이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이번 주에 또 뭐 A급, B급 지표에 가까운 11월 제조업 PMI,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겠는데 거기다 또 연방 제조업 지수 등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예. 결국은 경기와 관련된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금리보다는 경기에 관련된 지표들 영향을 더 받지 않겠는가. 그동안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면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그래 금리 못 올리겠지 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살만한 모양이지 해서 또 금리 올리겠네 이래서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는 금리의 영향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대로 호재는 호재, 악재는 악재대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ISM 제조업 지표 지난번에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할 것인지 역으로 반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뭐 월요일이니까 이제 사이버 먼데이 미국에 예.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매출액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또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6번째 동결인가요? 이제 요번에도 동결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통위 어떤 발언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또 출시가 되니까 이런 일정도 체크하는 거 아마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일정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말씀하신 대로 11월이랑 12월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죠. 산타랠리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솔직히. 예,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따라는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 증시가 하락 패턴을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예. 추세를 바꾸고 있고 상방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야 물론 실력이 다르니까 거긴 빅테크가 너무 잘하고 있고 AI 관련된 주력주들이 너무 회사들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비교하면 우리는 실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방향은 최소한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글로벌 정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금리와 그다음에 중동 관련된 전쟁 관련 이슈가 역시 가장 중요한데 금리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를 지난번에 찍고 나서 예. 완연하게 감소를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4까지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10월 미국 PCE 물가지표, 파월 연준 의장의 또 토론 관련된 얘기가 있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 같은 경우는 영향력은 많이 약화가 됐고 이미 시장 컨센이 이제 동결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언제쯤 인하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금리의 어떤 영향력은 역시나 많이 완화된다 해서 그 부분 리스크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이란이 직접 참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미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진행될 정도로 지금 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물론 이스라엘이 협상 이후에 이번에 석방 이후에 인질 석방 이후에 다시 밀어붙이겠다 그러는데 바이든 심기가 지금 불편해요 되게 지금 트럼프의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바이든의 심리가 이스라엘에 미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에서 지금 반전 분위기가 여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두 개의 금리와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생각하면 시장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더라도 모든 변수가 다 녹아들어 있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 달러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달러가 강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갈 때 불편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러의 추세가 꺾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일봉을 놓고 보면 지금 달러의 흐름 자체가 아래쪽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끝을 보면.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달러의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강으로 가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의 수급만큼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제가 산타랠리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산타는 보통 어디로 들어옵니까? 뭐 현관문 열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우리 흔히 굴뚝을 타고 들어오는데 힘든 직업입니다. 산타도.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굴뚝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좀 작은 구멍, 개구멍이나 이런 쪽으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접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조금 기대는 좀 낮출 필요는 있다. 우리가 기대만 조금 낮춘다면 충분히 연말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 전망을 그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필요할 텐데요. 사실 지난주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주도 섹터 반도체가 주춤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고점에서 우리 꺾인 섹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로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가 꺾이면 어떨까 무시무시하죠. 우리 장에 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력 섹터 두 개가 크게 힘을 못 썼어요. 특히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서 지금 펀더멘털 턴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꺾이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고 세런 이슈로 작용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우리 증시의 반도체도 지난주에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HBM은 물론이고 레거시 쪽도 모두 조정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약간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중국 문제를 극복 못할 만큼의 업황은 아니다. AI 관련 우리 엔비디아 관련 종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문제를 극복 못할 정도의 업황은 아니다. 그만큼 화랑이라는 거죠. 또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그동안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전 나와도 된다 생각해요. 그대로 쭉 달리는 거 좋지만은 좀 조정이 나왔다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주가 만약에 지난주와 같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 AI 관련 업황 오죠. 우리 쪽의 턴어라운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아마 그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없으신 분들은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우리 코스닥을 놓고 보면 항상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못하고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많이 아쉬운데 지금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외한다면 무거운 흐름이죠. 근데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사실 반도체 쪽에 많이 샀다고 하지만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포스코홀딩스를 12조를 샀고요. 다른 종목을 포함하면 20조를 샀습니다. 여기에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장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자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반도체하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차이는 좀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를 제외한다면요. 어떤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물론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그대로 달리면 좋은데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반도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데 어떻겠습니까? 아니, 없으신 분 매수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 그리고 2차 전지도 7월까지 워낙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뭔가 다른 쪽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시장에 호랑이나 사자가 사라진다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여우나 토끼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뭐가 움직일까를 감안하면 역시나 틈새 섹터로는 지난주 로봇 관련주 굉장히 셌잖아요. 그랬었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그 관련 법도 시행이 됐었고 또 내년 같은 걸 감안하면 가장 성장성을 높게 보는 것은 로봇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로 급등하기 때문에 급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여전한 관심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틈새 테마 그러면 역전의 용사들 왕년에 강했던 그런 종목들 생각해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엔터 관련주 지난번에 너무 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어림도 없습니다. 마약 관련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블록딜 관련, 카카오 수사, 그다음에 피크아웃 얘기 이런 등등의 이슈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내려앉아 있는데 지금 내년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엔터주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면 게임 관련 지스타 게임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대 화두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펀더멘탈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게임 섹터는 거의 망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안일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바일 MMORPG 플러스 그다음 BM 확률형 아이템 안이라는 대처를 했기 때문에 거의 펀더멘탈이 망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스타 게임쇼에서 우리가 확인된 건 뭐냐면 다양화입니다. 플랫폼이나 장르가 다양화되면서 드디어 탈출의 기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어떤 그런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재건주입니다. 우리 지금 러시아 전쟁 잊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뭔가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관련해서 뭔가 휴전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종용하는 느낌이 아닌가. 내년에도 그리고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독일도 부담, 미국도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종용 분위기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재건주 같은 경우가 원래 말은 물론이고 내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그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낙폭 과대주 순환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 지금 악재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에 스위트홈 2가 시즌 2가 또 열리게 되는데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다. 다만 이제 제가 쭉 관련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인 수급이 약화됐기 때문에 시장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는 최소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만 좀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